우리 얘들아 2페이지 펴놓고 마주 합니다.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 두 개 있다고 배웠는데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복습하는 거야.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부등식은 풀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식 상태로 그냥 푸는 거예요.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지. 그래서 식으로 푼다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을 거고, 근데 앞으로 배울 2차 이상 부등식부터 거의 대부분 뭘로 푼다고 했었어? 그래프로 풀어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그래프로 푼다라는 게 무슨 말이었냐면은, 화면 보세요. fx가 gx 이상이다를 풀으래. 풀라는 거는 해를 찾으란 얘기인 거고, 그러면 그래프로 푼다라는 거는 y인 fx하고 y인 gx를 뭐 하는 거야? 각각 그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2차 함수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쳐보자고. 그럼 그때 이 교점의 x좌표들이 1하고 4하고 5래. 응? 그러면 그래프까진 그렸고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쪽에 있는 해를 찾고자 하잖아. 그러면 직관적으로 봐도 이 그래프상 fx가 더 위에 있는 데를 찾겠어? 아래에 있는 데를 찾겠어? 위에 있는 데를 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위아래의 위치 관계는 눈 뜨고 봐. 이 무슨 점들 얘들아? f와 g의 무슨 점? 교점 기준으로 바뀌잖아. 이렇게 위아래가 크로스로 넘어가진단 말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지? 교점을 그래서 집중적으로 딱 쳐다본 다음에 이쪽은 누가 더 위에 있어요? 검은 색깔이 위에 있네, 그지? 근데 검은 색깔이 누구야? 따라가서 쭉 봤더니 함수 y는 fx가 써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찾던 구역이지. 그럼 여기는 어때? 빨간색이 더 위에 있고 빨간색이 위에 있다는 건 g가 더 크다는 얘기인 거야. 난 f가 더 큰 거 찾고 오자 하잖아. 여긴 아니지. 여긴 어때? 맞지? 여기는 아니라는 거는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시고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여기하고 여기지. 이해되지? 거기를 이제 말로 설명을 뭐라고 하면 돼? 1보다 왼쪽이지. 1보다 왼쪽을 뭐라고 하겠어? 1 이하라고 하겠지. 또는 4하고 5 사이는 4보단 크거나 같고 5보단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 근데 여기에 등호가 있었으니까 등호 쌤 붙인 거고, 만약에 여기가 크다로 돼 있으면 붙어 있는 거는 같은 값이 나왔다는 뜻인 거고, 얘들아. 크다라는 거 진짜 그냥 더 위에 있는 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1보다 작거나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 다 기억나?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를 쌤이 더 설명할 건데, 첫 번째,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얘도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구랑 누구 그려야죠 지금? y는 fx랑 y는 0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y는 0이 뭐지? x축이다.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x축 한번 쓱 그린 다음에 fx를 그렸더니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그러면 fx가 더 큰 쪽에 있잖아. 부등. 그러니까 더 위쪽에 있는 데를 얘기해라 이런 거지. 그러면 여기 이 네 개의 포인트를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이때 잘 들어야 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면 해는 어디랑 어디야? 요 교점들 기준으로 내가 위아래의 위치 관계 바뀐다 했잖아. 자, 1, 2, 3, 4, 5번 구역 중에서 어디야? 1하고 3하고 5라는 거 알겠어?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는 1번 구역은 알파보다 왼쪽이니까 알파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지. 3번 구역은 베타보다 크고 감마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5번 구역은 x가 델타보다 크다 이렇게까지 다 알겠지? 근데 이때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 또 쓰이는데 뭐가 쓰이냐면,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값을 다 찾아야 되잖아. 그게 뭐 찾는 거야? 무슨 점들이야?
교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풀 때 얘들아 필수적으로 얘랑 얘를 그릴 때 얘 둘의 교점을 찾는 상황이 무조건 발생이 돼. 이런 것도 기억하세요. 그 교점의 x를 알아야지 뭐 몇부터 작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계속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교점 x좌표는 뭐 해서 구해라라고 배웠다고? 얘 둘을 연립 같다라고 연립, 얘하고 얘를 같다라고 연립해서 이 연립 방정식에 실근 찾으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됐지? 그럼 얘가 4차 함수라서 4차 함수 이퀄 0 하면 단순한 4차 방정식인 거고, 4차 방정식 풀 땐 또 인수분해 해보고 안 되면 대입해서 0 되는 거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배웠던 걸 쭉 다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다 여기까지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두 번째는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나와놓고 이거를 풀으래. 어떻게 할래? 또 y는 좌변, y는 우변을 따로따로 그린 다음에 하면 되지. 근데 이 정도의 변형은 얘들아 너희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을 우변으로 이항시켜도 상관이 있어 없지? 없잖아, 그지? 그래 놓고 나서 그려봐. 이제 얘랑 얘를 얘 두 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 y는 fx가 만약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치면은 이제 y는 몇 그리면 되는 거고 3 그리면 되지. y는 3이라는 건 얘들아 너네 알지? 단순한 y축에 3 찍고 거기서 일자로 쭉 그으면 되잖아. 이런 직선을 여기다 갖다 들이밀어서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 또 위아래 따지고 있으면 되는 거 이해했어? 자, 저번에 얘기했어요. 부등식 풀 때 살짝의 변형을 우리는 앞으로 많이 할 거다. 이항시켜가지고. 이해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저번에 했던 거 이어서 자 2번에 별표 쳐주시고, 자 방금까지는 복습한 거고 이제 또 새로운 것도 나가는 거야. 여기 오른쪽에 CF하고 뭐라 적냐면 얘들아 A 곱하기 B가 음수다 이것과 A 곱하기 B가 양수다의 해석을 해보자고. 근데 우리가 어떤 두 개를 얘들아 곱했을 때 음수라는 게 이건 중학교 때부터 뭔 뜻이야? 얘 둘의 부호가 반대다, 그치? 한 개가 양수면 한 개는 음수다 이 말이잖아. 그런데 뭐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모르지. 그래서 이거를 보면 너희는 케이스를 분류해야 돼. 경우를 분류하는 거야. 경우를. 1번 경우 A가 음수 B가 양수, 또는 2번 경우 A가 양수 B가 음수. 이걸 얘기해 준 거예요. 이 부등식 자체를 해석하면.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좀 헷갈려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 그 다음에 곱했을 때 0보다 크다 이 뜻이 뭐야? 그래서 두 번째 곱했을 때 0보다 크다 이 뜻은 둘 다 양수 거나 또는 둘 다 음수라는 뜻인 거 알죠? 그래서 얘 또한 이렇게 경우 나눠 풀 생각을 해라 이런 거예요. 경우 나눠서 풀자. 여기까지 적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이거 볼게요. 2번 쌤이랑 별표 쳐놨던 걸 봤을 때 FG 곱한 게 음수다라 되어 있지. 뭔 뜻이라고? 부호가 반대다는 뜻이야. 근데 그걸 이제 식으로 옮기면 양수 음수거나 음수 양수다 이 말이잖아, FG가.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 여기다 1번 이렇게 해놔 얘들아. 1. F가 양수 G가 음수, 또는 2번 F가 음수 G가 양수다 이렇게 경우 케이스를 분류한 상태에서 풀어줘라 이런 뜻이야. 자, 그럼 3번 얘기로 넘어갈게. 봐.
gx가 x축인 경우라 되어 있는데 x축에 동그라미 쳐서 바깥쪽에 화살표에서 얘들아 x축은 우리는 y는 뭐라고 불러? 0이라고 부르지. y는 0이다 라고 써주세요. y는 0. 그럼 다시 한번 fx가 0보다 크다의 해는 어떻게 찾으라는 거라고 있어? y는 fx하고 y는 뭘 그리라고? 0을 그리라는 건데 y는 0이란 말 자체가 x축이잖아, 그지? 그래서 x축을 그리고 그 다음에 fx도 그리고 fx가 크다 쪽에 있지. 크다 쪽에 있다는 건 fx가 더 위에 있는 x의 범위를 찾아라 이 뜻이라고. 이해되니? 그럼 fx가 0보다 작다의 해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또 똑같이 y는 좌변, y는 우변의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 y는 0의 x축이니까 x축 그렸겠지. 근데 지금 fx가 더 작다 쪽에 있잖아. 작다 쪽에 있다는 건 fx가 더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x축보다 더 아래쪽에 있게 되는 x의 범위를 구해라 이런 거라고. 옆에 다 괜찮아? 이제 개념 끝났고 문제 푼다. 자, 첫 번째 이거 1차 부등식 푸세요 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잠깐만. 이거는 우리 중학생들 다 풀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돼? 중학교 식대로 한다면 식으로 바로 풀 거 아니야. 그럼 2x가 3보다 작다라고 하고 2로 나눠서 이렇게 풀면 답이 됐지. 자, 근데 선생님이 알려준 그래프로 푸는 방법을 보여줄게. 잠깐 봐봐. 그래프로 푼다는 거는 좌표 평면에서 y는 좌변과 y는 우변을 그리라는 거야, 굳이. 근데 너는 2x 플러스 1 그릴 수 있지. y절편이 몇 자리? 1자리인 이런 직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돼? 나 y는 4를 그리면 당연히 y는 4는 이 위쪽에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알겠어? 그럼 이때 성현씨 이 왼쪽을 얘기해야 돼? 해는 오른쪽을 얘기해야 돼? 둘 중에 뭐야? 왼쪽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왜? 이 1차가 더 크다 쪽에 있어, 작다 쪽에 있어, 얘들? 작다 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1차 이 빨간색이 더 밑에 있는 데를 얘기해야 된다고. 근데 거기는 교점 기준으로 나뉜다 했잖아, 선생님이. 그럼 이거의 해를 우리가 구하려면은 여기를 하트라고 했을 때 하트보다 작다 쪽을 얘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쪽이 빨간 색깔이 더 밑에 있잖아. 이건 보여?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필수적으로 누굴 찾을 수밖에 없어? 하트 찾아야 되지. 근데 하트라는 거는 얘와 얘의 무슨 점에? 교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얘 둘을 연립을 해야 되는 상황에 부딪힌다 했잖아, 무조건. 그래서 x가 2분의 3이지. 여기 하트가 2분의 3이었던 거고 우리 해는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구해주라는 얘기야. 다 알아들어져? 자, 여기다가 한 개 더 풀어줄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적으면서 들으셔. 당연히 1차 부등식은 그래프로 풀 필요는 없지. 식 상태로 처리하는 게 빠르잖아, 그죠? 내가 연습 삼아 쌤이랑 그래프로 해보는 거고 앞으로 그리고 똑같아. 2차든 3차든 부등식 풀 때는 선생님 방금 얘기한 이 그래프로 풀어나가는 이 방법을 기억하라는 거야, 방법을. 자, 무슨 말인지 다 알겠지? 자, 근데 그래프로 또 풀어볼 건데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어져 있는 건 2x 플러스 1이 4보다 작다였지. 근데 이걸 너희가 쌤이 아까 말했던 대로 변형해서 풀어도 된다 했잖아. 자, 뭐를 이항시켜 볼래? 4를 좌변으로? 그래, 그런 생각 해볼 수도 있어. 그럼 2x 빼기 3이 0보다 작다. 그지? 또 어떤 생각도 해볼 수 있어. 2를 이항시켜서 2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도 돼. 자, 둘 다 선생님 풀어보면 얘는
y는 2x-3과 y는 0을 그려야 되고 y는 0이라는 건 x축이지. y는 2x-3을 그리면 얘는 얘들아 y절편이 마이너스 3짜리에 기울기가 2인 이런 1차 함수지. 그러면 다시 한번 서인이 여기서 해는 이 교점 기준으로 이 왼쪽 파트 얘기해야 돼, 오른쪽 얘기해야 돼? 왼쪽이지, 그렇지. 얘가 더 밑에 쪽에 있는 데를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교점 좌표 찾아야 되지, 성현아. 그러니까 얘하고 y는 0하고 연립할 수밖에 없다 했잖아, 선생님. 그럼 또 연립을 하면 얘들이 같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해는 2분의 3이지,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도 뭐 해는 똑같게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굳이 근데 왜 이렇게 2항에서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 물어보면, 나중에 고등학교 2, 3학년 거에 갔을 때는 얘들아 이걸 이렇게 그냥 안 풀고 2항에서 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 주어진 상태로만 풀 게 아니라 뭔가 상수 정도를 이항했던 풀이법도 기억을 하자. 다 이해되지? 그럼 얘도 해봐. 이제 얘는 y는 2x 그리면 얘는 원점 지나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y는 3을 그리면 얘는 이렇게 위쪽에 그리면 되지. 그럼 교점 x좌표가 또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2x하고 3하고 같다라고 연립을 하면 똑같이 2분의 3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다 필기해 주시고. 자, 이제 그 다음 거 볼게. 자, 여기는 이제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굳이 색깔로 구분을 해주면 지금 처음이니까 얘가 F야 G야? F야. 잘 보셔야 돼. G는 이렇게 위로 볼록의 2차 함수죠. 근데 여기 하나 더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거는 X축이야, 얘들아. 이렇게 이 세 개에서 뭘 쳐다봐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돼. X축이 우리 y는 0이지 지금. 자, 1번 얘의 해를 구하여라. 그럼 y는 fx하고 y는 0을 봐야 되지. 지금은 얘들아 빨간 색깔하고 얘를 쳐다보란 얘기야. 하늘 색깔, 알겠지? fx가 더 어디에 있는 데를 찾아야 돼? 아래지. 그러면 선생님이 자, 이걸 너희가 생각할 때 그래프에서 어떤 걸 쳐다볼지 결정을 하고, 응? 교점을 기준으로 보란 얘기야. 그럼 성현이 얘 둘의 교점이 몇몇이야? 마3하고 자, 관찰력 쌤이 중요하다 했잖아. 4야 3이야? 3이에요. 3. 4는 G와 F의 교점이야. 이거 잘 보셔야 돼. 이해돼? fx하고 얘와의 교점을 보는 건 3하고 마3이라 얘기해야 되는 거 알겠어? 그 다음 서인이 교점 찾은 다음에 이 교점 기준으로 이 안쪽을 해라 해야 돼, 바깥쪽을 해야 얘기해야 돼? 지금 안쪽이지. 그렇지. F가 더 밑에 쪽에 있는 데를 봐야 된다며. 지금 다 괜찮아 이거? 그럼 F가 밑에 있는 해는 X가 마3부터 3까지다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자, 왼쪽 거 생미 예시 하나 풀어주고 오른쪽 건 너희한테 시킬 테니까 지금 집중해 잘 듣고 있어봐. 자, 2번 보자. GX하고 Y는 0 보셔야 되죠, 이번엔. 그럼 파란 색깔인 GX하고 하늘 색깔 쳐다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 뭘 찾으라 했어, 얘들아? 교점 기준으로 위아래가 바뀌니까 교점을 쳐다봐. 서인이 얘랑 교점이 몇몇이야? 그렇지. 여기랑 여기인데 여기 쌤 뭐 안 써있는데요? 근데 여기 원점이니까 0이겠지 뭘, 그치? 0하고 5지. 유림이 0, 5 기준으로 안쪽 얘기해야 될까 바깥쪽 얘기해야 될까?
안쪽이에요. 지금도 gx가 더 위에 있어야 되잖아. 여기가 더 위에 있는데 여기잖아 얘들아. 이해돼? 그래서 우리 해는 0부터 5까지지. 근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같은 값들도 해로서 인정이 돼서 0 이상 5 이하다 이렇게 해주라는 거야. 이해됐지? 적으시고. 그 다음 y는 fx랑 y는 gx의 그래프를 쳐다볼 건데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교점을 보라 했어요. 얘랑 얘랑 교점이 뭐뭐야? 그렇지. 빨파의 교점 보면 마이라고 4예요 지금. 그죠? 근데 이 안쪽은 어때? 무슨 색깔이 더 위에 있어 얘들아? 파란색이 더 위에 있지. 바깥쪽은 무슨 색이 더 위에 있어요? 빨간색이 더 위에 있잖아.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그럼 지우야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지금? 안쪽이지 지금도. 이 GX인 파란 색깔이 더 커야 되니까 더 파란색이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랑 여기 안쪽이 파란색이 더 위에 있지. 이해돼? 그래서 얘도 해가 마 1부터 4까지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알아듣죠? 적으시고. 자, 근데 이제 4번 할 건데 4번이 아까 얘기했던 거네. FG가 음수인들 찾으래. 그러면 내가 아까 이건 얘들아 FG를 곱했을 때 음수라면 두 개 곱했을 때 음수라는 걸 해석을 어떻게 알아 있어? 한 개가 양수고 다른 건 음수다 이렇게 나누라 했잖아 경우.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야 돼. 자, 1번 경우 fx가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작은. 두 번째 fx가 0보다 작고 gx가 0보다 큰. 근데 여기서 헷갈릴 만한 것을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서인아 얘 둘이 곱했을 때 음수면 얘가 음수일 때 얘는 무조건 뭐여야 돼? 양수여야 하지. 이게 음수면 돼 얘들아? 아, 둘 다 음수면 0보다 작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 놈이 음수면 한 놈은 무조건 양수 상태의 인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조금 헷갈리는데 이거 봐. 그 다음 쌤이 하는 거 이거 풀어봐. 얘들아 fx가 0보다 크다 풀어봐. 그럼 누구랑 누구 쳐다봐? y는 fx하고 y는 0 봐야 될 거 아니야. y는 0이라는 게 또 x축이잖아. 그러면 얘는 y는 fx하고 y는 0 교점을 먼저 봐서 성현이 뭐뭐야? 교점 마3하고 3이지. 마3하고 3인 거 알겠어? fx하고 x축과의 교점. 그 다음에 지금은 fx가 더 크다 쪽에 있어야 되지. 그럼 유림이 이 안쪽 얘기해야 돼? 바깥쪽 얘기해야 돼? 바깥쪽이라는 거야. 빨간 색깔이 더 위에 있어야 되잖아 지금.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x의 값은 몇부터 몇이야? 마3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얘도 구해봐. 지금은 y는 gx하고 y는 0을 쳐다봐야 돼. y는 gx가 이 파란 색깔이잖아. 그러면 서인이 이 y는 gx하고 x축과의 교점이 다시 뭐뭐야? 0하고 5지.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gx가 더 작다 쪽에 있으니까 0, 5 안쪽이겠어? 바깥쪽이겠어? 그렇지. 이렇게 바깥쪽이라는 게 보이지? 거기를 이제 해로 얘기해봐. 0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되지? 여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찾은 다음에 얘들아 이렇게 되는 게 F가 플러스라는 뜻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건 G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라는 거잖아. 근데 얘 둘이 둘 다 만족돼야지 곱했을 때 음수인 거지 얘들아. 그러니까 얘 둘의 이제 마지막에는 공통범위를 찾아주는 거예요. 둘 다 만족되게 되는 공통인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공통범위를 또 찾을 때는 과정이 살짝 길어져.
얘는 마3보다 작고 3보다 크다. 이 바깥쪽이지 빨간 색깔 線표현한 거. 그 다음에 얘는 0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지. 이렇게. 자, 공통으로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여긴 공통이야? 파란 건 맞지만 빨간 게 안 들어갔잖아. 여기가 어때? 빨파 다 들어간 데지. 여기서도 어때? 이쪽인 거 알겠지 얘들아? 거기 공통으로 들어간 데를 해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해는 최종적 해에 마3보다 작거나 5보다 커야 한다. 자, 이거 복습 잘 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려놓은 수직선 그대로 따라 그려야 돼 얘들아 이거. 그리고 여기다 CF하고 하나 별표 치고 적어놔. 공통범위 구할 땐 꼭 수직선 그려 확인할 것. 일단 요거는 지금 배우는 거는 어렵다기보다 살짝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헷갈리게끔 복습만 좀 잘 해서 오시고. 자, 그럼 방금 우리가 찾았던 거는 봐봐. fx가 양수고 gx가 음수인데 찾은 거지. 근데 그것만 해가 아니라 거꾸로 f가 음수고 g가 양수여도 곱하면 음수 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의 해도 또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해고 두 번째에서 나오는 것도 해고. 왜냐면 곱했을 때 음수라는 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여도 되고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여도 되잖아. 이 첫 번째 경우의 해랑 두 번째 경우의 해를 다 찾으면 그게 최종적인 해가 되는 거야 다. 알겠지? 그럼 이제 다시 해봐. 여기 지울게. 자, F가 음수인데 찾으세요. F가 음수인데가 어디야 이번에? 빨리 하자 이제. F하고 0하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교점 찾으라 했잖아 선생님이 먼저. 그치? 마3하고 3이지. F가 밑에 있어야 되지. 마3부터 3, 4이다 이런 식으로 빨리. 그 다음에 G하고 0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번엔 그러니까 GX하고 X축을 봐. 그럼 0하고 5가 교점이지. GX가 더 크다니까 위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 위쪽 얘기해야 되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0부터 5 사이라는 거 알겠지? 근데 얘랑 얘가 둘 다 만족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의 공통범위를 찾아야 되고, 공통범위를 찾을 때는 수직선에 꼭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빨간 거 파란 거 공통으로 겹쳐있는 범위가 여기네 얘들아. 0부터 3까지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때 밑에 것이 나오는 해는 0부터 3까지가 됩니다. 그럼 이때 이 4번의 최종적인 답은 뭐냐 라고 물으면 마3보다 작거나 5보다 크거나 또는 0과 3 사이거나 이렇게 다 적어 주셔야지 정답 처리가 될 거야. 필기하시고. 여기까지 다 적으신 분들은 지금 시간을 5분 줄 테니 오른쪽 거 푸세요. 오른쪽 예시. 자, 1번부터 성현이 해가 어떻게 돼? (3보다) 작다? 자, 확인해 봅시다. fx가 얘지. 요렇게. 그 다음 y는 0을 그려야 되네 여기도. y는 0이 x축. 교점이 마이하고 3이지. 그러니까 fx가 더 위쪽에 있는 데는 가운데지. 그래서 마이부터 3까지 잘 하셨고. 자, 두 번째 지우 답이 뭐야?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확인해 봅시다. 지금은 gx가 얘네요. 이 1차 함수네. 1차 함수. 이 1차 함수하고 이 x축하고 여기서 만났지 얘들. 거의 0이잖아.
그럼 gx가 더 밑에 있는 데를 찾아야 되니까 이거 왼쪽이니까 맞지? 0보다 작다가 답이야. 자 3번 여기서 답이 뭐야? 자 얘도 확인해 봅시다. fx하고 gx를 그리셔야 되는데 fx하고 gx가 지금 여기 빨간 파랑으로 그려져 있고 교점 먼저 보라 했어요. 교점 여기 만났지? 빨파가 만났지? 몇몇에서 마이하고 2잖아 그지? 다시 마3하고 2죠 여기? 마3하고 2지? 그런데 f가 더 위쪽에 있어야 되지. 빨간 게 더 위에 있는 데가 여기 안쪽이지 얘들아. 그럼 얘는 여기 틀렸지. 마2부터가 아니라 마3부터 2라고 한 거야. 쌤 관찰 잘하라 했잖아. 어디서 만나는지 잘 쳐다보셔야 돼.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 4번 FG 곱했을 때 양수래. 이건 쌤 위에다 그냥 적어서 풀어보게 봅시다. FG 곱했을 때 양수래 이번엔. 자 그럼 1번 케이스 F랑 G가 둘 다 뭐거나 양수 and 얘도 양수 또는 거나 or F 음수 and G도 음수. 여길 봐야 되지. 자, 여기 빠르게 갑시다. 얘는 F가 0보다 크다. 어디 봐야 돼? 마이하고 3 봐야 되지? 안쪽이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부터 3까지지. 자, 요거 G가 0보다 크다. G가 0보다 크다. GX하고 X축하고 교점 몇이야? 0이잖아. 0보다 크다니까 어디야? 오른쪽이어야 되는 거 알겠어? 그래서 X는 0보다 크다가 되고. 근데 얘랑 동시에 만족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공통범위 어떻게 돼? y부터 3까지에서 0보다 크다를 겹쳤더니 여기지. 0부터 몇 가지? 3까지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적어주시고. 자, FG 둘 다 0보다 작은 거 할게. 자, 근데 이건 선생님 좀 빨리 어떻게 해도 할 수 있냐면 이걸 안 쓰고 그냥 그래프 빨리 확인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봐. F가 0보다 작다라는 건 F가 더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아래로 내려간대지. 그럼 그냥 눈 뜨고 보셔야 돼요. 이 fx가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간 데가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하고 여기. 여기지. 이거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다시 이 fx가 x축보다 아래인 데가 여기랑 여기잖아. 거기가 여기랑 여기지. 그리고 우린 gx도 x축보다 어찌해야 돼? 지금 gx도 0보다 작다 찾아야 되잖아. g도 0보다 작은 데를 봐야지. 어디야? 몇 기준? 0 기준 어디?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어? 그러면 f도 0보다 작고 g도 0보다 작은 데는 어디부터야? 이쪽인 거 알겠어야 돼. 이쪽만? 공통으로 둘 다 내려가는 데를 찾아버리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 몇보다? 마이너스 2보다 왼쪽. 이쪽은 FG가 둘 다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 X축보다. 알겠니 이거? 이렇게 그래프로 빨리 판단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얘가 해는 X가 Y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지. 다시 한 번만 보여줄게. F가 밑에 내려간 데가 여기랑 여기지 얘들아. 그 다음에 G가 또 밑으로 내려간 데가 어디야? 여기잖아. 그치? 공통으로 내려가. 둘 다 내려가는 데가 어디부터야? 마이너스 2부터. 이 왼쪽 파트는 봐봐. X축보다 둘 다 밑에 있잖아. 마이너스 2 오른쪽은 둘 다 밑에 있는 데는 없잖아. 여기는 봤을 때. 이해됐니? 그래서 그냥 그래프 보고 빠르게 마이보다 작다 이렇게 해도 되긴 된다고. 근데 방금 쌤 말이 헷갈리면은 이게 첫 번째 거 했던 것처럼 각각의 해를 구한 다음에 공통범위 수식센터 올려서 찾아주셔도 되고. 근데 이게 숙달되면 그냥 그래프를 눈으로만 보고도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럼 해는 얘도 해고 얘도 해니까 우리의 4번의 답은 0부터 3까지
또는 마이보다 작다가 답이 돼. 적어주시고 여기까지 해서 그래프랑 이제 부등식 푸는 방법을 배웠는데, 개념 정리할 때 이거 우리 선진교재에 있는 예시도 얘들아 공책에 다시 다 적어줘. 얘랑 얘하고. 그리고 공책에다 다시 한번 풀어서 확실하게 내가 알겠다 싶을 때까지 공부해와.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펴주시고. 자, 이제 연립부등식 배울 건데 일단 CF하고 적어놔줘 얘들아. 우리 연립방정식 단원에선 되게 구체적으로 풀이법을 막 암기하면서 배웠단 말이야. 연립방정식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어? 1차는 0, 2차는 0 이렇게 1차, 2차 나오면 1차, 2차에 대입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배웠지 다. 2차, 2차 나오면 어떻게 알아 있었어? 그렇지, 인수분해되는 게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고 순서가 있었어요. 인수분해가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XY항 있으면 상수 제거, 없으면 최고차항 제거하는 거 알지? 이렇게 해서 얘네 둘을 같이 풀어나갔던 게 연립방정식인 거야. 다 기억나죠 이런 건?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연립부등식은, 자, 이 말이 중요해. 이제 이건 잠깐 연립방정식 얘기한 거고, 연립방정식과 풀이 방법이 아예 다릅니다. 완전 다르다. 지금 배우는 연립부등식은 연립방정식처럼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예 달라. 이거 잘 기억해. 그럼 연립방정식 말고 우리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푸는데? 라고 하면 연립부등식은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뭐가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또 다른 게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잘 기억해. 연립부등식은 각각 푼다요. 각각 풀어서, 그러니까 얘 둘을 막 더하거나 빼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거 따로 아래 거 따로 각각 풀으라는 얘기야. 각각. 완전히 알겠지? 각각 풀어서 두 부등식의 해의 공통 부분을 꼭 수직선에 나타내서 구한다. 자, 이렇게 필기해 주시고. 자, 잘 들어. 연립부등식은 연립방정식처럼 뭐 대입을 하거나 아니면 얘 둘이 뭐 빼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위에 거 따로 아래 거 따로 푸는 거야. 따로 각각 풀어서, 그럼 얘도 해가 나오고 얘도 해가 각각 나왔을 거 아니야. 그 두 해들의 공통 부분을 수직선에 나타내서 딱 구하면 돼. 뭔 소리인지 알겠니 이거? 자, 예시 하나 적어줄게. EX하고 적으세요. 자, 이렇게 필기해 주세요. 자, 위에 거부터 1차 부등식이지. 1차 부등식은 굳이 그래프 그릴 필요 없고 식 상태로 이렇게 모아서 풀어줄 수 있어요. x가 몇 이상? 1 이상이라고 나오지. 자, 이건 위에 거 해를 한번 푼 거야.
그 다음에 따로 밑에 거는 위에 거랑 별개로 다시 풀으라고. 각각 푸는 거야. 근데 이거 몇 차 부등식이에요? 2차지. 근데 우리 이제 2차부터 푸는 거 다 배워서 이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프로 푼다 쌤이 말해줬잖아. 그러니까 얘를 y는 좌변, y는 우리는 이렇게 따로따로 그려줄 생각하면 돼. 이미 배웠으니까. 그러면 y는 0이라는 건 단순 x축 그리면 되고, 그다음 c 이거 2차 함수 스스로 그리시면 되죠. 근데 이 2차 함수를 그릴 때도 보통 얘들 x축과의 교점을 찾으면 돼. 누구랑 교점 찾으라고? x축과 교점이나 x축의 y는 0이지. 교점 찾으라 했으니까 얘들 연립하겠지. 같다라고 나왔던 이 방정식의 실근 찾으면 되고, 마이너스 2하고 3이야? 그럼 마이너스 2하고 3 뚫고 아래로 볼록의 요런 2차 함수꼴로 그려주면 되지. 이런 거는 이미 2차 함수에서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거 다 배웠으니까 뭐 어려움 없이 그릴 수 있을 거고, 얘가 더 작다 쪽에 있잖아. 얘가 더 밑에 있어야 되지. 그럼 해는 몇부터 몇까지? 마2부터 3까지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알겠죠? 여기가 더 밑에 있는 데잖아. 이해됐니? 그리고 얘가 등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밑에 거의 해는 마2 이상 3 이하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자, 우리가 그래프로 부등식 푸는 방법을 배운 후부터는 2차 부등식도 이제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지금 쌤이 한 게 뭐야? 위에 거 한 번 풀었고 밑에 거 한 번 풀었잖아. 각각 풀었지. 그 다음 얘 둘의 뭘 찾아야 된다고 이제? 공통범위를 찾아야 돼. 그 공통범위 찾을 때는 암산하지 마세요. 꼭 실수합니다. 수직선을 그리세요. 이렇게 1 이상, 그 다음에 마2부터 3 사이 이렇게 그려놓고 눈으로 보면 돼. 공통범위라는 게 여기지. 1부터 몇 가지? 3까지다. 이게 답이 되겠지. 네, 연립부등식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각각 풀고 공통범위를 수직선에다 표현해서 찾으시면 끝납니다. 연립부등식.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다시 결론. 연립부등식은 연립방정식과 아예 달라. 뭐 대입하거나 더하거나 빼서 푸는 게 아니라 있어. 각각 풀어서 공통범위 찾는 게 연립부등식이. 알겠지? 그래서 여기 읽어볼게 얘들아. 두 개 이상의 부등식을 한 쌍으로 묶어놓은 거 연립부등식을 한다. 연립부등식에서는 각 부등식을 각각 풀어서 동시에 만족되는 범위 찾으라는 거야. 동시에 만족되는 이 얘들아 밑줄 그으시고 공통범위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 여기에 밑줄 다시 그어줘 얘들아. 공통범위 선생님이 각각 풀어서 해를 찾은 다음에 이 두 부등식의 해를 마지막에 꼭 수직선에 올려서 찾아라. 이걸 습관 들여라에 별표 치세요. 아까 선생님 보여줬지? 각각 풀어서 나온 해들을 수직선에다가 마지막에 표현해서 공통범위를 눈으로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별표 곱하기 5라 적어놔. 자, 이건 뭐냐면 얘들아 이렇게 부등식이 식이 3개가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면 꼭 2개씩 뜯어서 풀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몇 개씩? 근데 순서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뜯으시면 안 되고 앞에 2개, 뒤에 2개 이렇게 뜯어야 돼. 그래 놓고 난 다음 얘를 이렇게 바꾸시면 돼. 얘 하나랑 얘 하나랑 이렇게 뜯어. 그럼 이게 얘들 무슨 부등식처럼 보여? 다시 연립부등식이 됐지. 적으세요. 연립부등식으로 바꾸고 풀 것. 자, 이렇게 3개가 연결되어 있는 부등식은 꼭 연립부등식으로 바꾸고 풀 생각을 하는 얘기예요. 적어주시고. 근데 이때 자 하나 더 이때 적으시고.
필기해보세요. 세 개 연결돼 있잖아. 일단 무조건이야. 세 개 연결돼 있으면 두 개씩 뜨더라 했지 선생님이. 근데 잘 봐. 이렇게 뜯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얘 있지. 얘 생각해봐. 그래서 x제곱이 마삼보다 크대. 얘 항상 성립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그래서 제곱하면 마삼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돼야 안 돼? 되잖아.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미. 그럼 마삼보다 당연히 큰 거 아니야? 항상 성립돼요 안 돼요? 되지? 허수는 지금부터 안 따져 얘들아. 실수 범위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시 x제곱이 마삼보다 크다는 항상 성립되지. 자 항상 성립되는 쪽은 항상 성립되면 얘가 3개로 연결되어 있더라도 그쪽 부분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항상 성립되는 쪽은. 나머지에서만 해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얘들아 이거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돼. 3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항상 성립되는 쪽이 있을 거란 말이야. 항상 있다라는 건 아니고 있을 때가 있어. 항상 성립되는 쪽이 있으면 그쪽은 그냥 무시하고 이 나머지 얘만 갖다 해찾으면 돼. 그러니까 이 정도는 몇 차 부등식이야. 그럼 x제곱이 4 이하도 또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긴 하지. 근데 이 정도는 그래프로 굳이 안 하고 암산도 되긴 된다. 제곱했을 때 4 이하의 해가 뭐겠어? 2 제곱하면 4 되잖아. 지금은 4 이하여야 되잖아. 마이너스 2부터 그냥 2까지가 해가 되는 거 알겠니? 이런 건? 아니 얘의 해는 이거고 지금 서인이 다시 이게 3개 연결되면 선생님이 몇 개씩 뜨더라 했었어? 2개씩 뜨더라 했잖아. 2개씩 뜯는데 얘는 항상 성립된다라는 게 이해돼? 제곱하면 마삼보다 큰 거 당연하잖아. 항상 성립된 쪽은 버리시면 되고 이 나머지 부분에서의 해만 찾아도 된다고 이거는. 쌤 알겠지?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항상 성립된다라는 거는 얘가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거더라. 해가 모든 실수라서 원래 선생님이 연립부등식 할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 각각 푼 다음 공통범위 찾으라 했잖아. 그럼 모든 실수하고 얘와의 공통범위 뭐겠니? 밑에 거겠지 뭘. 모든 실수는 얘들아 수직선상에서 여기 전체야 전체. 여기 모든 실수는 이 전체를 나타낸 거고 얘는 마이부터 2까지만에서의 공통범위는 여기가 될 거 아니야. 들었니? 그래서 항상 성립되는 쪽은 해가 모든 실수라고 얘들아. 모든 실수하고 요거의 공통범위를 찾으면 얘가 공통범위겠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된 항상 성립되는 쪽 그냥 무시하시고 얘만 풀어도 된다고. 그냥 결론적인 거. 말 이해됐어? 필기 좀 해줘. 자 방금 얘기한 거 복습하자. 3개 연결되면 2개씩 뜯어서 푸세요. 2개씩 풀고 연립부등식으로 푸는 거야. 그러면 연립부등식 푼다는 건 얘 풀고 공통범위 찾으면 되지. 근데 3개짜리가 연결되어 있더라도 항상 성립되는 쪽이 있다면 그냥 그쪽은 무시하시고 나머지만 풀어도 되긴 하더라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해됐지? 적으실 거 필기하시고. 자 이제 이거 보자. 해가 특수한 연립부등식. 근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부등식 풀어봐서 알겠지만 보통 부등식은 해가 어떤 값들 몇 개로 나와? 이렇게 범위로 나와? 범위로 나온단 말이야 부등식의 해는. 근데 방정식처럼 해가 어떤 하나의 값으로 나올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거든. 이거 볼게요. 뭐냐면 이거는 뭐 외우고 할 게 아니야. 그냥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거 연립부등식 풀으래. 그럼 위에 거 아래 거 따로따로 풀면 되지. 자, 위에 거 해 찾아봐. 마3보다 작다. 밑에 거 2보다 크다지. 자, 선생님 연립부등식은 각각 풀고서 뭐 하라 했어? 공통범위를 꼭 수직선에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보라 했지. 공통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립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런 식으로 공통범위가 없으면 해가 없을 수도 있더라. 그렇구나 하시면 돼. 자, 그다음 얘도 한번 풀어보자. 위에 거에 해. 마이너스 x만 이항시켜서 3 이하지. 아래 거에 해. 3 이상이지. 그러면 공통범위를 수직선에 표현을 할 건데 위에 건 3 이하, 아래 건 3 이상 이렇게 되지. 공통인 게 딱 몇 밖에 안 들어. 3만이지.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방정식처럼 해가 3 하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그냥 연립부등식은 각각 풀어서 공통범위만 찾아주면 돼. 공통범위가 없으면 해가 없는 거고 공통범위가 하나의 값일 수도 있다는 거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연립부등식도 끝났어요. 연립부등식은 다시 말하지만 각각 풀어 공통범위 찾으면 되는데 이때 요거 기억 잘하자 얘들아. 3개 연결되면 몇 개씩 뜨더라고? 앞에 2개 뒤에 2개씩 뜯어서 얘랑 얘랑 연립하면 돼. 알겠지? 그럼 또 여기서 각각 풀어서 나온 해들의 공통범위 찾으면 되는데 만약에 항상 성립되는 쪽이 있다면 그쪽은 무시하고 남은 부분만 풀어주셔도 답이 된다는 것까지 잘 기억하세요. 자, 쌤이랑 필기한 이런 내용들은 공책에 다 정확히 적어갖고 공부해와.